안녕하세요. 5분 공답 신경외과 전문의 공성주입니다. 척추질환으로 외래에 오셔서 많이들 치료하시는 주사치료 이후의 주의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치료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사용하는 약물, 스테로이드 알고 계시죠? 우선 이 스테로이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스테로이드는 크게 이제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있고요. 또 성호르몬이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호르몬에는 크게 이제 부신피질 호르몬이라고 말하는 콜티코스테로이드. 이 콜티코스테로이드 속에 당질 콜티코이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스테로이드인데요. 다른 말로는 코티졸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무기질 코티코이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알도스테론이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은 이제 체내 전해질 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두 번째 성호르몬은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있을 테고요. 남성 호르몬에는 안드로겐, 여성 호르몬에는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 이런 성분들이 있는데 주로 하는 역할이 말 그대로 생식 그리고 성 특성 발달에 영향을 주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료용으로 염증을 없애는 데 쓰이는 것은 바로 콜티코스테로이드 중에서 당질 콜티코이드, 코티졸이라고 말씀드렸죠. 주로 몸 안에서 이 콜레스테롤을 재료로 합성됩니다. 즉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면역작용을 억제시켜요. 그래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그러면 통증이 감소됩니다. 하지만 이제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신체의 면역 기능이 저하가 되기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되면 감염 유발이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혈당을 올려서 당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 많이 쓰게 되면 인대나 근육이 좀 약화됩니다. 물론 우리 올림픽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그 도핑 테스트와 관련된 근육 강화하는 스테로이드 들어보셨죠? 요거는 좀 다른 종류의 스테로이드인데 얘는 근육을 진짜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수술 후 상처 회복이 좀 더뎌집니다. 그리고 쿠싱 증후군, 얼굴이 달덩이처럼 퉁퉁 붓는 이런 부작용도 일어날 수 있고요. 또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겠습니다. 적절하게 사용하면 좋은 약인데요. 이제 장기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사용할 때 여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이제 한 병원을 좀 정해서 주사를 맞기를 권유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횟수나 주기를 적절히 조절을 좀 해야 돼요. 너무 짧은 시기에 자주 맞으셔도 안 되고 부신피질 호르몬제인 스테로이드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약물의 역가가 달라요. 역가라고 하는 것은 농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원액이 있고 커피도 보면 원액이 있고요. 거기다 이제 물을 섞어서 좀 희석시켜서 먹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종류의 스테로이드를 쓰고 또 얼마나 썼는지를 좀 계산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 병원에서 아무래도 관리를 하는 게 좀 더 정확하겠죠. 자, 주사 치료 방법은요, 이제 여러 곳을 통해서 이제 진입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 있는 꼬리뼈로 들어가는 방법. 여기 보시면 이 아래쪽에 구멍이 하나 있어요. 이 꼬리뼈로 이제 신경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서 주사 바늘을 넣어서 약물을 투여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는 이제 전반적으로 요통에 효과가 있습니다. 약제가 퍼지는 정확도는 좀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어떤 특정 신경에다 넣는 게 아니고요. 이 꼬리뼈에 있는 구멍으로 약물을 투여하다 보니까 약물이 전체적으로 쭉 확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데 요축 5번과 천출번 마디 사이 여기까지는 무난히 약물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 위에 있는 마디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도달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아랫마디에서 신경 압박이 심하게 눌리는 곳이 있는데 정작 우리가 목표로 삼는 곳이 그 위나 더 위에 있는 곳이라고 하면 막혀 있으면 약물이 못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이 후공간 공간이라고 하는 이 뒤쪽에 지금 보시면 여기 분홍 색깔 있죠. 이 틈새로 또 주사를 놓을 수 있어요. 이건 근육을 뚫고 여기 뒤쪽에 있는 이 황색인대를 뚫은 다음에 이 척수의 바로 이 뒤쪽 부분 여기로 이제 약물을 투여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한 번에 바로 넣으니까 수월하긴 한데요. 대신 단점은 뭐냐면 약물의 효과가 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척추 질환에 사용하는 이 약물 주사 치료의 목적지는요, 척수라고 말하는 이 커다란 이 기둥의 뒤쪽이 아니라 앞쪽이에요. 앞쪽 부분에 도달을 해야 보다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은 사실 최근에 많이 하진 않고요. 주로 많이 하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이 신경 가지가 지나가는 이 신경 구멍, 신경공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특정 부위, 예를 들면 지금 4번, 5번 마디에 신경구멍 쪽에 신경이 눌린다. 이런 경우에는 이 특정 마디에만 이렇게 주사를 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정확도가 아주 높겠죠. 아무래도 신경 바로 근처에 주사를 놓을 수 있거든요. 높은데 단점은 너무 많은 양의 약을 넣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약을 투여를 하다 보면 다른 곳으로 좀 새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경 주사 치료를 할 때 특히 이제 또 이 스테로이드 약물과 더불어서 또 많이 쓰는 약물이 바로 부분 마취제. 단기적으로는 통증 감소 효과가 주로 있고요. 주로 감각신경에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좀 체격이 아주 마르신 분들은 운동신경까지 마비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젊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되게 주사 치료하고 나서 1, 20분 정도 조금 외래서 좀 앉아 계시거나 이렇게 좀 휴식을 취한 다음에 괜찮으시면 가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런 이상 반응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주사를 치료를 이제 받아보시면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경 가지 근처에 주사를 놓는 경우에 갑자기 막 번개 치듯이 깜짝 놀랄 정도의 통증이 발생하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신경을 바늘이 실제 진짜 딱 자극해서 찌르거나 아니면 진짜 근처까지 갔거나 이런 경우에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통증을 느끼지 않고 주사약물이 들어가게 하는 게 환자에게는 아무래도 가장 좋겠죠. 이러기 위해서는 주사 치료의 경험이 굉장히 많거나 또 한 끗 차이라고 말하지만 실력 차이는 좀 있습니다. 주사를 맞은 후에 이제 또 메스껍거나 어지러움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맞는 순간 너무 긴장해서 막 갑자기 실신할 것처럼 막 이런 경우, 자율신경계가 항진될 수 있거든요. 이러면 혈압도 떨어지고 울렁거리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 되게 좀 누워서 휴식을 취하고 안정을 취하면 좋아집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지 않고 좀 계속 불편하신 경우에는 수액 치료를 좀 해주시면 또 회복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술은 또 언제 드실 수 있나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 주 정도는 좀 술 드시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려요. 왜 그러냐면 주사를 맞고 나서 이 염증이 좀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에 이 알코올이 좀 독성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한 주는 좀 참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백신 맞은 후에 주사 치료 이 관계가 이제 한동안 많이 여쭤보셨었거든요. 요즘 독감 때문에 이제 백신 접종을 하는데 이 경우에 이제 주사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한 주 정도 간격을 두고 치료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역 반응을 감소시키고 그래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건데 이 면역 반응이 억제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 약독화되어 있는 백신이 이제 들어와서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활성화시켜서 이제 이 강화를 시키는 건데 이 백신의 효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한 주 정도는 좀 시간을 두고서 주사 치료를 하면 좀 안전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경 주사는요, 과다하게 좀 사용하게 되는 경우는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또 여러 감염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을 두고 적절히 맞으면 효과가 좋습니다. 그럼 몇 번까지 맞을 수 있냐?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한 3번 정도 연속적으로 치료를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호전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다음 단계의 치료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오늘 이 주사 치료 이후 주의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내가 주사 치료를 하더라도 내가 무슨 주사를 맞고 있고 또 어떻게 맞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 관심 있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